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는 여전히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원래 친구 사이였어요. 고등학교 때 다니던 동네 학원에서 만난 친구로 줄곧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교 졸업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되었죠. 그때부터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도 남편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쏙 빼닮은 귀여운 아들. 제 일상은 평범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를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어요.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갔다가 누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친구, 효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효진이를 만난 게 몇 년 만이었거든요. 효진이는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다고 했고 몇 년 전까진 그래도 동창 모임에 나왔었어요. 제법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옷도 구두도 다 명품이었죠. 효진이도 아들 하나를 키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 지내는 것 같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동창 모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효진이와는 동창 모임에선 다 같이 만나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생일에 안부 문자 정도는 하는 사이긴 했는데 그마저도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더군요.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 들으니 효진이가 이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저희 동네 마트에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한 겁니다. 어머, 효진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너 여전히 이 동네 사는구나. 그렇지 뭐. 너는 어쩐 일이야? 나도 여기로 이사 왔어. 6개월 전에. 효진이는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난 것도 반가워서 근처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마트 안에 있는 카페를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효진이는 이혼한 지 2년 넘었고 원래는 친정엄마 계신 동네에 살다가 6개월 전 일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하느냐고 하니까 요가 강사한 지 꽤 됐다며 이쪽 동네에 있는 센터로 스카웃 받아서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효진이는 요가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몸매가 정말 탄탄하고 예쁘더라고요. 어머, 나도 너 일하는 센터 가봐야겠다. 어쩜 이렇게 날씬하니? 그래, 와.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진짜 가봐야겠다. 안 그래도 나 요새 운동 부족이거든. 너는 진짜 아가씨랑 똑같다. 누가 애 엄마로 보겠니? 그런데 제 말에 효진이의 표정이 몹시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싶어 당황했어요. 그런데 효진이는 저보고 시간 괜찮으면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은 어렵고 아들이 오후에 학원을 가니까 저녁밥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갔다가 다시 효진이와 만나 밥을 먹게 됐어요. 효진이는 침울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실은 나도 아들 하나 있거든. 너네 아들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알아. 근데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뺏겼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엄마 같지 않다는 제 말에 효진이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졌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왜? 전 남편 집 꽤 부자거든. 사업하는데 아예 일 전담해서 도와주는 로펌도 있어. 그런 로펌에서 이혼소송 맡아서 해주는데 내가 별 수 있겠니? 양육권이고 뭐고 다 뺏겼지. 저는 효진이의 말에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이혼 사유가 뭔지 물어봐도 돼? 효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가정에 너무 무심했어. 솔직히 나나 우리 애한테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양육권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더라? 하, 그렇구나. 너 많이 힘들겠다. 저는 효진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엄마에게 아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양육권을 뺏긴 효진이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효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효진이는 제 위로에 울컥하는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날의 만남 이후로 효진이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집도 가까웠고 요가 강사로 일하는 효진이는 본인 시간표대로만 출근을 하면 돼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만나서 같이 장도 보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산책도 자주 했습니다. 그 전까진 엄청 친하진 않아서 몰랐는데 막상 가깝게 지내보니 저랑도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마냥 활발해 보이는 효진이지만 시시때때로 몹시 우울해 하더라고요.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 눈물을 짓는다던가 저녁에는 술을 진탕 먹고 외롭다며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너무 울적해서 출근도 하기 싫다고 전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효진이를 걱정했어요.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고 겉으로는 꿋꿋이 살아도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효진이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효진이를 챙겨주었습니다. 혼자 살고 밥도 잘 안 챙겨 먹는 효진이를 위해 반찬도 만들어 나르고 힘들다 할 때마다 만나서 마음도 많이 달래주려고 하고 싶은 말도 다 들어주었어요. 제 딴에는 위로도 많이 해줬고요. 효진이도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들하고도 자주 보게 되었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 효진이는 저희 식구들 보면 화목하고 좋아 보여서 자기까지 마음이 덩달아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효진이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말에 효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랑 같이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고 남편은 전날 야근을 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혼자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효진이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불편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소정아, 효진 씨랑 잘 지내고 평일에 집에 부르는 건 괜찮은데 오늘은 나 혼자 있는데 오라 그러면 어떡해.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낮에 한창 자고 있는데 누가 온 거야. 나가보니까 효진 씨가 왔더라고. 음식까지 포장해서. 효진이가 왔다고?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집에 없다고 다음에 오라고 했거든요. 어, 소정이 집에 없다고 했더니 여보가 며칠 전에 초대했었다고 하면서 착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밥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이왕 포장해 왔으니 먹으라고 준다는 거야. 그래서 괜찮으니까 댁에 들고 가셔서 드셔라 했지. 근데 자기가 모르고 많이 샀다면서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는 거야. 여보도 없는데 밥을 먹자고 하니까 난감하기도 하고 가서 드셔라 해도 같이 먹자고 그러고 난감하더라고. 그렇다고 여보 친구인데 매몰차게 끊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들어오라 해서 밥은 같이 먹었어. 밥을 먹었다고? 난 금방 일어나서 입맛도 없는데 억지로 대충 먹고 이제 가보시라 했지. 그랬더니 가? 잠 깨워서 미안하다면서. 근데 오기 전에 자기한테 연락 안 했어? 했는데. 했는데 왜 와? 하여튼 진짜 난감했다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음식까지 포장해서 왔다니요. 저는 고민하다가 효진이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효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아, 미안해 소정아. 내가 깜빡했어. 내가 요새 잘 깜빡하거든.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샀는데 버리긴 아깝잖아. 그래서 너네 남편이랑 같이 먹은 거야. 아, 그래? 근데 너네 남편은 그런 거 너한테 다 얘기하나 보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해. 그렇구나. 저는 남편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말하기도 했고 효진이도 순간 착각했나 보다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이 또 저한테 그러더군요. 소정아, 왜? 너 효진 씨랑 계속 그렇게 지낼 거야? 효진이? 왜? 나 그 친구 불편한데? 뭐가 불편해? 이것 좀 봐. 남편은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경악했어요. 효진이가 남편에게 톡을 무지하게 보냈더라고요. 이게 뭐야? 효진이랑 톡을 했어? 한 게 아니라 효진 씨가 일방적으로 자꾸 보내는 거야. 번호를 알아? 저번에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갔을 때 여보가 화장실 갔었잖아. 그때 효진 씨가 소정이가 연락이 안 될 때가 많다면서 내 번호 좀 달라는 거야. 솔직히 주긴 싫은데 또 그렇다고 혼자 오버하면서 싫다고 하긴 그래서 일단 줬거든? 근데 다음날부터 계속 이렇게 톡이 오네? 저는 톡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번에 고기 맛있었다, 밥값 많이 나왔느냐, 매번 가족 식사하는데 끼어서 미안하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에는 와이프 친구분인데 괜찮습니다 라고 단답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는 점심은 드셨냐, 오늘도 야근하시냐, 밥 좀 잘 챙겨 드셔라 등등 너무나도 사적이고 관심이 가득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본인 셀카를 보냈더라고요. 새로 산 요가복인데 어떻냐 하면서요. 남편은 초반에는 네 정도로만 답을 하고 나중에는 다 씹었더라고요. 그런데도 효진이는 포기도 없이 혼자서 계속 톡을 보냈더군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 남편한테 이런 톡과 사진을 왜 보내나요? 그것도 저 몰래 뒤에서요. 처음엔 괜히 이상한 오해 살까봐 그냥 냅뒀거든? 그러면 효진 씨도 적당히 보내다가 말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보내, 이렇게. 이제 자기 사진까지. 효진 씨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보야, 이 친구랑 계속 만날 거야? 남편은 효진이의 행동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귀찮고 성가신데다 이상한 사심까지 있는 것 같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뭔가 아찔한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효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니 망정이지 만약 남편도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 몰래 두 사람이 뒤에서 연락 주고받고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효진이의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한편으론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남편한테 이렇게 하나요? 그것도 가족끼리 만난 적도 여러 번 있는 친구한테요. 저는 일단 그 대화를 캡처해서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내가 효진이와 대화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불쾌해 하더라고요. 저는 효진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저에게 폰을 불쑥 내밀더군요. 당신 친구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놀라서 폰을 봤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기에는 가슴골이 보이는 야시시한 원피스를 입은 효진이가 짙은 화장을 하고 셀카를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에요. 자기가 집 근처 건물에 있는 바에 왔는데 올 생각 없냐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반응이 없자 아예 대놓고 꼬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미친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캡처해서 제 폰으로 일단 옮기고 남편에게 말한 뒤 그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효진이가 앉아있더군요. 남편이 아닌 제가 들이닥치자 효진이도 몹시 놀란 얼굴이었어요. 소정아! 저는 효진이 얼굴에 캡처 사진에 있는 폰을 디밀었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남편한테 이런 사진 왜 보내? 효진이는 당황한 듯 누나를 굴리더라고요. 저는 효진이 앞에 앉았습니다. 너 왜 이래? 우리 남편한테 관심 있어? 관심은 무슨 관심이야. 그냥 동갑이고 자주 보니까 나도 친구같이 느껴져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친구한테, 그것도 친구 남편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니?
이 늦은 시간에 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이 뭐가 어때서? 그냥 셀카인데? 그러니까 친구 남편한테 셀카를 왜 보내냐고. 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 남편 꼬셔서 내 가정 파탄이라도 나게 하고 싶은 거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 네가 너무 이해 안 되고 소름 끼쳐. 뭐? 소름? 너 말 다 했어? 효진이는 지가 더 발끈하더라고요. 지금 화내고 팔짝 뛸 사람이 누군데요. 저도 화내며 따졌습니다. 진짜 소름 끼쳐. 뒤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는 내 남편이 네 카톡 받고 얼씨구나 오길 바랬지? 나한테 비밀로 하고. 근데 어떡하냐? 내 남편은 너 이러는 거 너무 싫다고 네 친구 미친 거 아니냐면서 나한테 다 얘기했어. 너랑 가깝게 지내지 말래. 제 말에 효진이는 자존심이 상하는지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말고 네가 내 남편 차지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야, 그만해. 네 남편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그러냐? 어이가 없다 진짜. 네 남편 같은 남자 한 트럭 갖다 줘도 싫어.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냐고. 그냥 심심해서 장난 좀 친 거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뭐라고? 그만 좀 땡땡거려. 어쨌든 네 남편 관심 없다고 하고 나도 그냥 장난으로 한 거니까 상관없잖아. 이렇게 열불 낼 일이야?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가 더 화내고 팔짝 뛰더군요.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런 미친 인간하고 더 이상 상대도 말자 싶어서 일어나려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진짜 웃긴다. 남의 남편한테 수작질 하다가 맘대로 안 되니까 장난? 웃기고 있네. 너 솔직히 말해봐. 이혼도 사실은 네 남편 문제 아니고 네가 이러고 다녀서 한 거 아니야? 뭐? 제 말에 효진이는 불에라도 데인 듯 벌컥 화를 내더군요. 왜 발끈해? 진짠가 보지? 야, 너 나 이혼했다고 무시하니? 그래서 그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려?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네 남편은 바람 안 피울 것 같아? 너라고 뭐 별 수 있을 것 같냐고. 효지이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바에 있는 손님들이 다 저희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인간하고는 상대도 말자 싶었습니다. 진짜 못났다. 너 애 못 보고 힘들어하는 거 불쌍해한 내가 멍청이야. 불쌍? 야, 동정하지 마. 네가 뭔데 날 동정해? 그래, 알았어. 동정 안 할 테니까 나랑 우리 가족한테서 꺼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앞에서는 저한테 고맙다느니 어쩌느니 해놓고 뒤에선 제 남편 꼬시려고 혈안이 돼 있다니요. 너무 기막혀서 그날은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효진이가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 도리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 거였어요. 갑자기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 하나가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소정아, 너 너무한 거 아니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애들이랑 효진이랑 만났는데 네가 효진이 이혼한 거 가지고 엄청 무시했다면서? 뭐라고? 전화한 그 친구도 이혼을 했거든요. 효진이 얘기 듣고 본인이 더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시를 했다니. 다 들었어. 너 효진이한테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애 못 보고 사는 거 불쌍하다 그랬다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 바에서 저도 화가 나서 따지면서 한 말 가지고 그걸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퍼뜨렸더라고요. 어이가 없다 진짜. 걔가 그렇게 말해? 너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런 말을 왜 했는 줄 알아? 어쨌든 하긴 한 거네. 야, 이혼이 뭐 대수야? 그게 뭐라고 친구한테 우월감 느끼면서 잘난 척이나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 남편 꼬시려 한 게 누군데 제가 오히려 우월감 느끼며 잘난 척을 했다니요. 야, 뭔 소리야. 효진이 걔가 먼저. 됐어. 너 진짜 실망이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 어딨어? 효진이 걔 남편한테 아이까지 뺏기고 얼마나 서럽게 우는데 너는 거기다 대고 네 가정 행복하다고 뻐기니?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화딱지 나던지.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데 오히려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뒷담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혼한 효진이를 동정하면서 내 가정은 평탄하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너무 기막혔습니다. 애초에 전화 온 그 친구는 효진이와 더 친한 친구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효진이 말만 듣고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도 전화해서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싫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지긋지긋했거든요. 가뜩이나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 치려고 한 것도 기막힌데 다른 친구들에게 제 헌담까지 하고 다닌다니 정말 확 질려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남편한테 들이대다가 까여서 어지간히 쪽팔린가 보다. 진짜 인생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변 친구들에게 생쇼를 하고 다녔는지 다른 친구들 귀에도 다 그 이야기가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동창 친구들이랑 엄청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도 아닌 일로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곧 정기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효진이가 내 남편하고 이런 톡을 보낸 걸 애들한테 다 까발릴까 어쩔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저에게 현정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현정이는 예전엔 잘 지냈는데 2, 3년 전부터 모임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뜸해졌던 친구거든요. 그간 연락도 거의 없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친구도 효진이의 모함을 듣고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했나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도 모임에 한창 안 나왔을 때 듣기로는 남편과 별거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저는 현정이까지도 저한테 뭐라고 하면 있던 사실을 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정이는 소정아, 요새 효진이 걔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닌다며? 그러더라고요. 저는 현정이는 진실을 아는구나 싶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나도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애들한테 내 얘기를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저는 현정이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현정이는 알겠다고 하면서 이번 달 말에 동창 모임 있는 거 나올 거냐고 하더라고요. 나가기 싫어. 다른 애들도 짜증나고. 근데 한편으론 나도 억울해서 나가서 다 폭로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알지? 효진이 걔가 워낙에 연기도 잘하고 앓는 소리 잘하니까 내가 또 어버버 하다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걔 그렇지. 고등학교 때부터 쇼하는 거 잘했잖아. 선생님이고 친구들이고 걔한테 껌뻑껌뻑 잘 속았지. 맞아. 이번에도 자기 이혼하고 애 못 봐서 힘들다고 나 붙잡고 울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챙겨준 건데 완전 뒤통수 맞았다니까. 걔 원래 그래 소정아. 걱정 말고 이번 동창 모임 나와. 나도 나갈 거야. 너도? 너 요새 안 나왔잖아. 나도 이번엔 나갈 거니까 걱정 말고 나와. 꼭! 알았지? 알겠어.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현정이가 꼭 나오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창 모임이 다가왔고 저는 약속된 장소에 갔어요. 거기에는 이미 효진이와 그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막 수군대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작 온다고 한 현정이는 안 왔더군요. 연락해볼까 하다가 오겠지 싶어 저도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가볍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전화 왔었던 효진이 친한 친구가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소정아, 남편이 데려다 줬어? 아니, 내 차 타고 왔는데? 왜? 남편 보고 데려다 달라고 하지. 그래야 이혼한 친구들 기도 팍 죽이고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유치한 소리를 한답니까? 저는 그 친구 옆에서 새침한 표정을 짓고 있는 효진이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저 기집애의 말빨과 사람 후리는 기술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 싶어서 모임이고 뭐고 그냥 갈까 싶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현정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안 왔던 현정인데 갑자기 오니 친구들 모두가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 현정아, 너 왔네?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현정이는 고등학교 때 반장도 하고 워낙 성격이 화통하고 괄괄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친구였거든요. 저는 현정이가 오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현정이는 진실을 알고 있는 친구니까요. 그런데 현정이는 친구들과 인사를 하면서도 시종일관 효진이를 냉랭하게 쳐다봤습니다. 현정이도 효진이랑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효진이를 보니 효진이는 어색하게 눈을 피하고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너 왜 안 왔니? 연락도 잘 안 하고. 엄청 힘든 일 있었거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어머, 무슨 일인데?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현정이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앞에 있던 맥주컵을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성큼성큼 가는 겁니다. 효진이한테요. 친구들이 의아하게 보는데 효진이 앞에 우뚝 선 순간 갑자기 현정이는 맥주를 효진이 얼굴에 확 부어버리더군요. 동창들 다 놀라고 효진이도 소리 지르고. 근데 웃긴 게 효진이가 미쳤냐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막 얼굴을 닦으면서도 현정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던 찰나 현정이가 그러더군요. 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니? 너처럼 뻔뻔해야 친구 남편도 막 꼬시고 그러나 보다? 현정이의 말에 그곳은 정말 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했던 친구가 효진이 대신 말해주더군요. 너 소정이한테 무슨 말 들었니? 그거 다 오해래. 소정이 제가 가만히 있는 효진이한테 지 남편 꼬신다고 난리치고 그랬던 거래.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혔어요. 효진이는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서 제 남편 꼬시지 말라고 난리쳤다니요. 친구들한테 뻥도 장난 아니게 쳤더라고요. 그런데 현정이의 다음 말이 놀라웠습니다. 소정이 얘기 아닌데? 내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현정이 본인 얘기라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 전에 통화할 때 현정이한테 따로 들은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동창 모임 안 왔는 줄 알아? 김효진 얘 때문에 나 남편이랑 지금까지도 별거하거든. 한창 정신과 상담 다녔고. 그 말에 다른 애들도 웅성거리더라고요. 효진이는 막 인상을 쓰더니 갑자기 가방을 챙겨 가려고 하고요. 하지만 현정이가 어딜 가냐고 효진이의 어깨를 잡고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딜 가? 여기까지 낯짝 뻔뻔하게 들고 왔으면 이런 일도 감수해야지. 친구 남편 꼬셔낸 년은 얼굴 뻔뻔하게 치켜들고 동창 모임까지 오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못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네? 피해자는 난데.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이혼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너무 힘들다고. 내가 얘 위로 많이 해줬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남편한테 접근해서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잠까지 잤더라. 그 말에 자리에 있는 동창 친구들은 입이 뜨억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 사실 알고 완전 뒤집어졌어. 저 기집애 친정까지 쫓아가서 난리치고 상간 소장까지 보냈어. 그거 보고 쟤네 친정엄마도 쪽팔리다고 저 기집애 보고 나가라 그러고. 그 일로 남편하고도 이혼 얘기 나왔는데 남편이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면서 저 기집애가 작정하고 꼬셔서 자기가 잠깐 눈이 돌았던 것 같다면서 나한테 빌더라고. 이혼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 이혼은 보류하고 별거 하는데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야. 저 기집애도 내 남편도 다 죽여버리고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하고 다 연락 끊었어. 너무 쪽팔리고 비참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 못했고.
대신 저 기집애한테 당장 이사 가고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뒤에서는 친구들 잘 만나러 다니고 동창 모임까지 버젓이 다니네.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을까? 현정이가 하는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정이가 당한 일은 저도 똑같이 당한 일이니까요. 애초에 효진이는 현정이에게 상간소송까지 당하고 도망치듯 저희 동네로 온 거였습니다. 근데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제 남편한테 접근하려다 이렇게 된 거였죠. 현정이의 울분에 찬 말에 친구들 다 경악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정이는 효진이를 보며 거의 죽일 듯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너 얘기 들어보니까 소정이 남편한테도 똑같이 그 짓 했다며? 근데 소정이 남편은 내 남편하고 다르게 철벽치고 너 그게 쪽팔려서 다른 애들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닌 거지? 효진이는 현정이에겐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현정이를 밀치고 나가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도망가는 효진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너 아주 상습범이구나. 너 위로해주는 친구들한테 그러고 싶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남의 가정도 파탄나야 속이 시원해? 나!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그러면서 뒤에서는 나를 그렇게 욕하고 다녀? 그때 다른 친구도 효진이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김효진, 너 진짜야? 진짜 현정이 남편에 소정이 남편까지 꼬시려고 한 거야? 그래, 지 셀카 보내고 술 먹자고 하고 아주 난리더라. 근데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도리어 내 욕하고 다닌 거고. 효진이는 붙잡는 저를 확 뿌리치더니 씩씩대며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효진이가 나가고 애들은 미친년 아니냐며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동창 모임에선 효진이 얘기 말곤 한 게 없을 정도였죠. 저는 속 시원했어요. 현정이가 나타나서 저 대신해서 다 폭로를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현정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현정이도 다 말하고 나니 심정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애들 입장에서야 엄청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 생긴 거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현정이는 비참한 얼굴이더군요. 자존심도 강한데 이런 일로 친구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었을 겁니다. 저는 속상한 얼굴로 술을 마시는 현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정아, 고마워. 나 때문에. 제 말에 현정이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너 때문 아니야.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다 밝히려고 했어. 너무 억울해서. 근데 자존심 때문에 친구한테 바보같이 남편 뺏겼다는 소리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참고 참았는데 저 기집애가 또 그런 짓 하고 다닐 줄 몰랐어. 그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내가 애들한테 다 말하는 건데.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니까 속 시원해. 다른 친구들도 다 현정이를 위로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저는 속 시원하면서도 현정이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본인의 가정사를 다 까발린 셈이니까요. 저는 그날 현정이와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실컷 했습니다. 현정이도 믿었던 남편과 친구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당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현정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정이도 제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네 남편은 저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안 넘어가서 다행이라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현정이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효진이는 그 후로 또 잠적을 해서 효진이 소식을 아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이사라도 간 건지 동네에서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다 났으니 또 그러고 다닐 수는 없겠죠.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가끔 효진이가 어디까지가 진심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다고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점점 자기랑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슬퍼하던 그 모습은 최소한 진짜였을 텐데 왜 자기를 위로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준 친구들 뒤통수를 때리고 다녔을까요? 다른 친구도 자기랑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친구의 진짜 마음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막히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또 현정이와 그만큼 가까워져서 서로 많이 이해하면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다고 그 행복이 본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효진이 그 친구도 언젠가 절실히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회사 일에 육아에 살림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회사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루가 다르게 점차 커가는 아이를 보며 또 조금씩 갚아져가는 아파트 대출을 보면서 나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서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아이 민준이는 신체적으로나 운동적으로는 보통 아이보다 훨씬 발달이 좋았지만요. 말이 좀 늦어지는 편이었어요. 요새 아이들은 워낙 빨라서 4살 전에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저희 민준이는 할 수 있는 단어가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았죠. 걱정이 되어 발달센터에 데리고 갔더니 상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준이는 수용 언어가 잘 되고 아예 발화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 보시라고 했어요. 말이 천천히 터지는 아이들도 많다고요. 그러면서 아이와 몸으로 많이 놀아줄 것을 강조하셨어요. 부모와 신체적으로 많이 놀고 활동을 많이 해야 언어적인 발달에서도 좋은 영향을 준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에는 둘 다 쉬고 싶은 마음에 집에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어디 외출을 가거나 놀러 가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토요일은 내가 전담해서 민준이를 맡겠다. 일요일은 당신이 전담해서 민준이를 봐라. 라고 말이죠.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토요일에 저는 주로 20분 거리의 친정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보게 하는 것도 아이 정서에도 좋고 언어 발달을 하는데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민준이를 자주 보고 싶어 하시고요. 토요일이 돼서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인근의 박물관이나 교육관에 산책을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키즈 카페를 갔습니다. 종일권을 끊어서 거기서 밥도 먹고 민준이를 실컷 놀게 한다고요. 좋은 생각 같았어요. 아이와 하루 종일 부대끼고 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도 참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랑 키즈카페에 갔다 온 민준이에게 어땠냐고 하면 엄지척을 하며 재밌었다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을 나눠서 육아를 하며 별 탈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 퇴근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일찍 오는 편이었는데 일이 많아졌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에 지쳐 집에 들어오면 잘 씻지도 않고 뻗어서 자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늘 정시 퇴근을 하거든요.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아이와 하루 종일 키즈 카페에서 놀아주고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말 제대로 뒤통수 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지만요. 토요일이 다가와 저는 또 친정을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는 급히 어딜 가야 된다고 하시며 이번 주엔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뭘 할까 하다가 남편이 매번 간다는 그 키즈 카페에 나도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데리고 그 키즈 카페에 갔죠. 입장권을 끊고 한창 놀아주고 있는데 키즈 카페 내에서 작은 이벤트를 한다고 안내 방송을 하더군요. 주말마다 하는 간단한 이벤트인데 상품으로 키즈 카페 입장권이나 과자, 아기 음료수 같은 걸 준다더군요. 저도 민준이를 데리고 갔더니 커다란 윤 모형으로 하는 윷놀이더군요.
저도 재밌게 민준이와 참여를 했는데 결국 져서 아기 음료수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원분이 민준이를 아는 체 하더군요. 민준이가 매주 오다시피 하니까 민준이를 아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왔네. 맨날 아빠랑 오더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음료수를 건네면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늘은 이모랑 온 거야? 갑자기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기분으로 말했어요. 엄마예요. 저는 직원의 말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아이 옆에 있는 여자 보호자를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할 텐데 저보고 이모라고 한다는 게요. 근데 제 말에 그 직원이 오히려 어리둥절한 얼굴을 짓더군요. 아, 엄마시구나.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기엔 뭔가가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준이에게는 잠깐 혼자 놀라고 말하고 저는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저기, 아,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까 저한테 왜 이모라고 하신 거예요? 제 말에 그 직원이 엄청 당황하더군요.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왜 저를 이모라고 생각하신 건지. 이모랑 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쭤본 것 뿐이에요. 직원은 그렇게 둘러댔지만 분명 뭔가 숨기는 눈치였습니다. 저기, 저는 일이 바빠서 직원이 다시 가려고 해서 저는 황급히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기 바쁜데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민준이 자주 오다 보니 얼굴을 아시는 것 같은데. 얼굴은 알아요. 일요일마다 오는 아이 맞죠? 이름이 민준이군요. 네, 일요일마다 아빠랑 여기 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해요. 근데 아빠랑 오다가 오늘 저랑 왔으면 엄마라고 보통 생각하실 텐데 왜 저를 이모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좀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곤란해하긴 했지만 이대로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엔 너무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듣기 전까진 가지 않을 태도를 보이자 그 직원도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말하더군요. 저기 사실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엄마신 줄 알았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랐습니다. 네? 하,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괜찮아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탁할게요. 실은 민준이라고 했죠, 아이 이름. 민준이가 아버님이랑 같이 여기 오면요. 제가 보니 나중에 여자분 한 분이 더 오시더라고요. 안전점검차 제가 키즈카페 안을 자주 다니는데 볼 때마다 늘 같이 앉아 계시길래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벤트를 하는데 민준이가 1등을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 사진 찍는다고 엄마 아빠 다 오시라고 하니까 그 두 분이 자연스럽게 와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난데 도대체 어떤 여자랑 사진을 같이 찍었단 말인가요? 저는 쿵쾅대는 심장을 뒤로 하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때 찍은 사진 있나요? 아니요. 폴라로이드 사진이라 인화된 건 드렸어요. 그 여자분께.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제 핸드폰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매주 오시는 분. 저는 직원을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어서 고맙다고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키즈 카페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일단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순진무구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는데
도저히 좀 전에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했죠. 그때 마침 남편 옆에는 충전 중인 핸드폰이 있더군요. 저는 그걸 들고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열심히 뒤져보니 의심스러운 톡 하나가 보이더군요. 저장명은 최대리였는데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는 업무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그 최대리라는 사람하고는 업무적인 내용도 있긴 했지만 중간중간 오늘 뭐 먹을래? 보고 싶다. 언제 보냐? 거기 돈가스 맛있더라. 이번 주도 가면 되냐? 민준이가 별말 안 했냐? 민준이 아직 말 잘 못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한다고 이런 짓을 벌이다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저는 대화창의 대화를 위로 올려보니 그런 사적인 대화가 오간 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여느 회사 사람들처럼 업무 관련 대화만 있었고요. 그 대화를 보는데 얼마나 속이 끓고 배신감이 드는지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이게 현실인 건지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더군요. 그렇게 눈물을 쏟은 저는 일단 남편이 깨기 전 2사람의 대화를 제 폰으로 찍어놨어요. 번호도 저장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 카톡 프로필을 눌러보니 본인 사진이 뜨더군요. 이 여자구나. 기막힌 기분으로 그 여자의 얼굴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기막힌 건 바람 피는 것도 어이없는데 키즈 카페까지 불러서 민준이에게도 그 여자를 보여주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한다고 저에게 말 못할 걸 이용한 거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잠에서 깨서 오늘은 친정 안 갔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쉰다고 했어요. 남편은 약을 사줄까 죽을 사줄까 하면서 저를 걱정하는 척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겹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오전 일찍 민준이 옷을 입혀서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자는 척 누워 있었지만 사실은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잔 상태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키즈 카페로 갔어요. 남편은 그날도 역시 키즈 카페를 갈 테니까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입장권을 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에게 그 얘기를 했던 직원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니며 남편과 민준이를 찾았어요. 근데 키즈 카페 안이 워낙 크기도 하고 아이들도 많아 잘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어디긴 민준이랑 키카 왔지. 민준이 뭐해? 지금 트램펄린 타고 있어. 저는 트램펄린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저 앞에 보이더군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니 그 앞에 테이블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제 카톡 프로필로 봤던 그 최대리라는 여자요. 같이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정말 내 눈으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순간 피가 끓어올랐어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다니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사진을 찍고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 2사람 앞에 우뚝 서자 그 여자와 남편이 올려다보고는 기함하더군요. 여보 여긴 어떡해?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도 당황하는 얼굴이었어요. 이 여자가 최대리야? 어? 같은 회사 사람이던데. 아, 어, 그, 여기서 만났어, 우연히. 아, 그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죠. 저는 그 최대리에게 물었어요. 최대리님 아이는 어디 있어요? 네? 키즈 카페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 저쪽으로 놀러 갔어요. 아, 저쪽으로 놀러 갔어요. 데리고 와봐요. 네?
데리고 와보라고요. 진짜 니 앤지. 제 말에 남편이 일어나 저를 말리더군요. 저기 여보, 나가서 얘기해.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 여자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지 혼자 놀라고 키즈 카페를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니 애 어딨냐고요. 지금 당장 데리고 와보라고. 그 여자는 얼굴이 질려서 막 당황하더군요. 제가 그 여자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네가 데리고 왔다는 네 애는 어딨냐고 묻잖아. 네 애는 어딨길래 남의 애한테 네가 애엄마 행세를 하느냐고. 제 말에 그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하 과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그 여자가 자리를 뜨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민준이도 같은 공간에 있고 다른 엄마들 보는 눈도 있어서 참았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민준이한테도 좋지 않으니까요. 저는 도망가는 그 여자는 놔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트램펄린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겐 TV를 틀어주고 남편에겐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야, 이 미친놈아. 바람을 피려면 모텔에 가던가. 내 자식 노는 키즈카페에서 바람 피는 년 데리고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너 또라이야? 남편은 저를 막 붙잡으면서 오해라고 하더군요. 오해야. 우연히 만났다니까? 놀고 있다 진짜. 내가 다 알고 하는 얘긴 건데 끝까지 거짓말하고 싶니? 네가 사람 새끼야? 민준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니네 짐승이야? 아니, 짐승도 이런 짓 안 해. 그렇게 말하다 보니 너무 복받쳐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민준이한테 새엄마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냐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일요일마다 너 키즈카페 갈 때마다 안쓰럽고 고맙다고 생각했어. 더러운 짓거리 하는 줄도 모르고 너 안쓰럽게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다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진짜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펑펑 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핸드폰 녹음도 켜고요. 사실대로 말해. 언제부터야?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나 너네 회사 가서 다 터트리고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할 거야.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이 지역 카페에도 다 올릴 거야. 내 성격 알지? 내가 못할 것 같아? 저는 예전부터 한다면 하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그런 저를 잘 알죠. 알겠어. 걔랑은 얼마 안 됐어. 같은 회사 다니는 애 맞지? 최대리란 애. 키즈 카페는 왜 불렀는데? 말 안 해? 어디냐고 해서 키즈 카페라 하니까 놀러 오겠다 했어. 설마 했는데 진짜 왔더라고. 그래서 그 후부턴 줄창 불러댄 거야? 걔 결혼했어? 이혼했어, 작년에. 놀고 있다, 진짜. 그래서 그 기집애 불러다가 민준이 엄마인 척 했어? 그런 적은 없어. 네가 거기 데리고 간 것부터가 엄마인 척 한 거야.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 너 민준이한테 안 부끄러워? 멀쩡히 집에 있는 엄마 놔두고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하는 걸 애한테 보여줘? 애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 어린다고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너 제정신이야?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어떻게 내 새끼 보는 앞에서. 민준이 보는 앞에서 이상한 짓 안 했어. 없을 땐 했고 회사에서 퇴근 후에는 잘도 했고 너 그래서 요새 허구한 날 늦게 온 거구나. 아주 가지가지 했네. 아니야. 그건 진짜 일한 거야. 걔랑 그냥 친했고 술 먹밥 먹은 게 다야. 잠은 안 잤다고? 오,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런 순간까지 구라치니? 똑바로 말 안 할래? 그럼 둘이서 술 처먹고 뭐 했는데? 키즈카페라도 갔니? 키즈카페 가서 미끄럼틀 타고 공놀이 했냐고. 우린 끝이야. 나 너처럼 소름 돋는 인간이랑은 못 살아. 여보, 제발. 진짜 한 번의 실수야. 나 맹세코 그전에 그런 적 없어. 실수 같은 소리 하네. 몇 번이나 애 노는 키즈카페에 내연녀 불러서 데이트해놓고 실수? 너는 인간 자체가 쓰레기인 거야. 민준이가 너 같은 인간 밑에서 크게 할 순 없어.
저는 그 길로 캐리어를 꺼내 남편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말렸다가 저한테 한 소리 듣고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저는 그걸 남편에게 주고 꺼지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딜 가냐고 했지만 그건 너 알아서 하고 애 앞에서 추접스러운 꼴 보이지 말고 곱게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가고 침대에 엎드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진짜 현실일까? 그 생각만 계속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날 회사에 전화해 연차를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헤어지는 건 당연한데 이대로 곱게 헤어져 주기에는 너무 억울했죠. 저는 남편 회사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팀별로 몽땅 팩스를 보냈습니다. 둘이 바람을 폈고 키즈카페 이야기를 몽땅 적었어요. 남편과 그 채대리의 사진도 포함해서요. 팩스가 가고 남편에게 전화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런 거 팩스로 보내?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 회사는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미친 게 누군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바람을 펴댔냐? 자식 보는 앞에서? 그렇게 왜 같은 회사 다니는 애랑 바람을 폈어? 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최 대리도 너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고소하라 그래. 고소당할 거 생각하고만 한 거야. 근데 그 여자한테 그 말도 전해. 상간녀 소장 갈 거라고. 나 고소당해도 벌금 상간 소송에서 받는 돈으로 낼 거야. 상간 소송까지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더 할 게 있다면 다 할 거야. 당신하고도 당연히 이혼이야. 나한테 증거 다 있어. 야,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내가 너랑 그 최대리라는 여자 그 자리에서 안 죽인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에 팩스 보낸 걸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해봤자 벌금 100만 원 안쪽이고 그까짓 거 낼 의향 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에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휴가 썼다가 그 후에 퇴사했다고 하네요. 남편도 다른 회사라 이직 준비를 하는데 나 뜨거워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고 징징거립니다. 저보고 이제 속 시원하냐고 술 먹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 말에 또 눈 돌아서 네가 보기에 나는 즐겁고 재밌어서 이러는 것 같냐고. 누구 때문에 이래야 되냐고. 내 속은 어떤지 아냐고 소리 지르고 대판 싸웠습니다. 한때 정말 믿고 사랑한다 생각했던 남편과는 지금 서로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고 있네요. 남편은 뭘 잘했다고 양육권 못 준다고 해서 소송 들어갔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매일매일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괴롭고 힘들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증거도 충분해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친정에 아이와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와 아이도 잘 보살펴 주시고 저에게 마음 꿋꿋이 먹으라고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겪는 거라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크고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가 막히지만 이렇게라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될지도 몰라 걱정이 많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하고 아이를 다독여야겠죠. 앞으로의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꿋꿋하게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동화사파 작가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제 삶이 제가 그리는 동화책처럼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도연이,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까지. 저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잔잔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말이죠. 저의 동화같이 행복하고 잔잔했던 결혼 생활에 스며든 그 악몽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평범했던 오후, 하원한 아이와 놀이터를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5살이었고 미끄럼틀 타는 걸 특히 좋아했었죠. 혼자 놀겠다고 하기에 저는 아들을 지켜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한 여자가 저희 아들에게 다가가더군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수수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도 자신의 아이랑 같이 놀이터에 나온 것 같았는데 그 집 아이는 저희 집 아들보다 좀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희 아들에게 가방 속 젤리를 건네며 뭐라고 얘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자기 아이와 함께 놀자고 말을 거는 듯 했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다가갔어요. 고맙습니다. 도연아, 젤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인사했어? 제 말에 그 여자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네, 방금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가 참 똘똘하고 웃는 게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어머, 그렇구나. 우리 진우는 3살인데. 그 여자 옆에 있는 작은 아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좀 쑥스러운지 엄마 다리 옆에 꼭 붙어 있었죠. 저희 아들은 진우랑 같이 놀고 싶어 하기에 같이 놀라고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노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둘은 금세 어울려 신나게 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여자와 아이들을 지켜보며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사세요? 아, 네. 저는 저쪽에 210동 살아요. 사실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아이 이름이 뭔가요? 도연이에요. 이름 이쁘네요. 저희 아이는 진우예요. 도연이는 여기 아파트 어린이집 다니나 봐요. 거긴 괜찮나요? 네, 자연 체험 활동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가 좋아해요. 선생님들도 좋으시고요. 진우도 어린이집 찾으시나 봐요. 네, 이제 이사 와서 아직 안 다니고 있거든요. 좀 알아보려고요. 그 여자는 엄청 싹싹하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저희는 육아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이지만 서로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강효정이라고 밝힌 그 여자는 저보다 2살이 많은 언니더라고요. 효정 언니는 괜찮으면 연락처도 좀 달라고 했죠. 은지 씨한테 정보 좀 얻고 싶어서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좀 막막했거든요. 번호 좀 줄 수 있죠? 그럼요, 언니.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에 서로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애 엄마들끼리 번호를 교환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한 번씩 놀이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성격이 잘 맞는 듯 했습니다. 효정 언니와 만나게 되면 어린이집 이야기부터 아이들 편식 습관, 좋은 육아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동네 맛집이나 마트 세일 정보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신기할 정도로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잘 놀았고요. 그렇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죠. 그맘때 남편에게도 효정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언니 만났어. 전에 놀이터에서 만났다고 했던. 아,
210동 산다는? 애들끼리도 너무 잘 놀고 그 언니랑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잘 됐네. 자기도 동네 친구 사귀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인상도 좋고 성격도 차분하고 아들도 순하고 귀엽더라. 남편은? 남편은 지방에서 일해서 거의 주말 부부로 지낸대.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어 보이더라고. 친정도 꽤 멀다고 하고. 내가 많이 챙겨줘야겠어. 그래, 그래. 잘 지내면 좋지. 같은 아파트 사니까 더더욱. 남편은 잘 됐다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효정 언니와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낮 시간에는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가거나 맛있는 맛집을 가서 브런치도 먹곤 했죠. 또 제가 마감 때문에 바쁜 날이면 언니는 저희 아들을 불러다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고 저한테는 일에 집중하라고도 해주었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지. 은주 너는 너무 혼자 애쓰지 마. 내가 있잖아. 저는 그런 언니가 친언니처럼 고맙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이런저런 개인적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겪는 고충,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까지요.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언니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현명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툰 뒤 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글쎄 약속을 또 잊어버린 거 있지? 가끔 보면 나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속상해. 속상했겠다. 근데 남자들이 원래 좀 그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럴 땐 맛있는 거 해서 기분 좋게 먹고 화풀어. 내가 들어보니 너네 남편 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언니는 희한하게도 늘 제 남편을 칭찬했고 저희 부부 사이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언니와 진우를 저희 집에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언니, 매번 밖에서 볼 게 아니라 집에 놀러 와. 어머, 그래도 될까? 그럼. 언니는 고맙다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약속날 언니는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확실히 이 집은 정말 크고 좋다. 우리 집하고 다르네. 사실 저희 아파트는 평수가 여러 개였는데 효정 언니가 있는 동은 저희 아파트에서도 제일 작은 평수의 동이었거든요. 저는 좀 큰 평수였고요. 효정 언니는 집이 너무 예쁘다며 꼭 잡지에서 나오는 집 같다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그런가? 감각이 너무 좋아. 나는 어차피 집도 작은 데다 꾸미는 재주가 없어서 집이 엉망인데 이 집은 너무 예뻐. 나도 이런 집 살고 싶네. 칭찬 고마워 언니. 그러던 그녀는 거실 중앙에 놓인 저희 가족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이나 정말 한참이나 그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진 속 인물들을 스캔이라도 하듯 뚫어질 듯이 바라보더라고요. 남편분 인상이 참 좋으시다. 진짜 가정적으로 보이셔. 그리고 도연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 붕어빵이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아빠랑 아들이랑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후로도 언니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놀이터에서 함께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얘네는 형제예요? 그 말에 제가 웃었죠. 아니요. 어머,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닮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런가 하고 말았는데 유독 효정 언니가 기분 좋게 웃으며 그 말을 반겼습니다. 어머, 정말 그래 보여요? 예, 똑 닮았는데 형제가 아니라니 신기하네. 그렇게 말하시고 가셨는데 효정 언니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우가 잘생긴 도연이 형아를 닮았다니. 난 너무 좋은데? 에이, 진우도 잘생겼죠. 그래? 저는 저희 아들과 진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전까진 미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둘이 많이 닮았더라고요. 웃는 모습, 동그란 코, 살짝 처진 눈매까지. 아이들이 함께 웃을 때면 정말 형제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랑 언니는 외모가 전혀 비슷한 느낌이나 이미지가 아닌데 각자의 아들 둘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언니네 남편이 우리 남편이랑 비슷하게 생겼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언니네 남편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생겼죠. 저희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제가 놀이터에 있다는 말에 곧장 그리로 온 겁니다. 멀리서 저와 아들을 향해 은주야, 도연아 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그런데 제 앞으로 다가온 남편은 제 옆에 서 있는 효정 언니를 보고는 그 순간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우뚝 멈춰서기까지 했죠. 환하게 웃던 남편이 갑자기 동공에서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몹시 당황하고 놀란 얼굴이었죠. 그걸 지켜본 저는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남편이 효정 언니를 아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너무나 태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저희 남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연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한 기색을 좀 거두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더군요. 언니의 평온한 얼굴과 남편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쪽은 효정 언니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런데 남편은 언니 쪽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남편은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편인데 누가 봐도 남편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언니네 아들 진호가 저희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아빠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 다리에 매달렸거든요. 남편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언니는 웃으며 진우를 떼어냈죠. 어머나, 죄송해요. 진우가 아빠로 착각을 했나 봐요. 요즘 남편이 자주 집에 안 와서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들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남편의 얼굴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문이 생겼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떠보듯 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놀이터에서 만난 효정 언니 혹시 아는 사람이야?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던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 아까 갑자기 급체한 것처럼 속이 안 좋고 머리가 띵하더라고. 정말? 갑자기 어지럽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뭐.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심근경색 뭐 이런 증세 아니냐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급체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괜찮고 병원 안 가도 돼? 병원까지는 뭐 이제 좀 낫긴 한데
근데 자기야, 음, 그 언니랑 요즘 많이 친하게 지내지? 효정 언니? 어, 아, 남편 얘기도 들었어? 전에 말했잖아. 주말 부부라고.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효정 언니 아는 사람이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갑자기 또 급체기가 올라온다. 아무래도 나 좀 쉬어야겠어. 그래, 그럼. 남편의 말에 좀 석연치 않은 기분도 있었지만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까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게 급체기 때문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깼어요. 그리고 옆을 더듬어 보니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잠이 확 깨는 겁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봤는데 작은 방에서 남편이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 새벽에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지 싶었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미쳤어? 뭐 어쩌자는 거야? 같은 말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뭐지 싶어서 문을 열자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자고 누구랑 통화해?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언제 일어났냐면서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회사 일 때문에 통화할 게 좀 있었다면서 얼른 자자며 제 등을 떠밀었죠.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회사 사람과 저런 통화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남편이 뭔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남편이 출근 전 씻으러 간 사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요. 그런데 어제 새벽 시간에 통화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통화 기록이 지워져 있는 걸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명 새벽에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기록을 지운 거니까요. 남편이 뭔가를 속이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바람을 피우는 거라는 짐작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그 통화 내용도 좀 이상했고요. 세상 다정하고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딴짓을 한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어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효정 언니를 만나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밤 늦게 비밀 통화를 하고 기록을 지우기까지 했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정말 회사 일일 수도 있지. 은주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남편을 좀 더 믿어줘봐. 언니의 얘기를 들어도 제 마음속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언니는 밖에서 계속 있긴 그렇고 자기 집에 가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 언니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언니네 집은 저희 집보단 좀 작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애 키우는 집임에도 살림살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언니는 저를 위해 차를 준비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고 언니는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던 저는 열려있는 안방의 방문 사이로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방에는 어떤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아마도 남편의 사진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제 발길을 잡는 겁니다. 사실 집을 구경해도 안방까지 들어가는 건 실례라는 걸 아는데 언니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면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왜냐면 벽면에 붙여놓은 사진들은 제 남편 최성진의 사진들이었거든요. 사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건 분명 제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최성진이 진으로 보이는 작은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도 있고 효정 언니가 몰래 옆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도 있었어요. 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은 없었고요. 친한 언니네 집 안방 벽면에 붙어있는 내 남편의 사진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겠나요. 소름이 쫙 돋고 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언니 남편인데 내 남편하고 닮은 건가? 해서 여러 번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닮을 수는 없었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경악스럽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꿈을 꾸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때 어느샌가 제 등 뒤에 다가와 서 있던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 겁니다. 차 마셔. 저는 그 말에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보는데 언니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놀라서 말도 잘 안 나왔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이 사람 내 남편이잖아. 그러자 언니는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얼굴로 살짝 미소까지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네 남편. 그리고 우리 진우 아빠기도 하지. 라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네 남편 최성진, 우리 진우 아빠야. 너한테 언젠가 말해야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좀 많이 놀랐겠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내 남편과 바람을 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너무 놀라니까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고 기괴해서 믿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저와 제 아들이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고 그냥 여기를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언니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그 방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아이는 왜 갑자기 가느냐고 칭얼거렸는데 저는 그냥 아이를 확 당겨서 신발을 신겼습니다. 왜? 더 놀고 가지 않고. 라길래 돌아봤는데 그 언니가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고 저거 진짜 미친년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연락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효정이랑 무슨 사이냐고 악을 지르니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집으로 갔는데 진정이 안 되고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너 뭐야? 강효정 그 여자랑 어떻게 하는 사이야? 저기 여보, 내가 다 보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 여자 집에 당신 사진 있더라. 그리고 당신이 진우 아빠래. 이게 무슨... 당신 입으로 말해봐. 거짓말할 생각 말고 다 말해봐. 그 순간 남편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남편은 몇 년 전 회사 동료들과 저 몰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효정 언니, 아니 강효정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마득히 몰랐는데 남편은 강효정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한 3개월인가 만났다면서요. 그러다가 강효정이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우였겠죠. 남편은 자신은 가정이 있으니 아이를 지어달라고 부탁하며 강효정에게 수술비를 건넸고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강효정은 앞에서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 종적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나타난 강효정은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울 테니 양육비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군요. 남편은 제게 들킬까봐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 매달 양육비를 보냈고 강효정의 부탁으로 가끔은 아이도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벽에 붙어있는 사진은 그럴 때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거죠. 너무 경악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그 여자 임신했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 여자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수술하고 끝내자고.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빌기까지 했어.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마음대로 아이를 낳았고 그 뒤로 당신한테 이른다면서 내 목줄을 잡고 흔든 거야. 나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 그래놓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라고. 놀이터에서 그 여자 마주쳤을 때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 여자 정상이 아니야. 당신한테도 일부러 접근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야. 나도 덫에 걸린 거라고.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당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나 몰래 나이트클럽 가고 거기서 여자 만나서 무려 3개월 넘게 바람을 피고 애까지 그래놓고 뭐가 어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조차 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제 앞에선 조금의 티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악스럽던지요.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강효정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최성진 아내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접근한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남편놈의 잘못 때문에 나와 우리 아이까지 그런 미친 여자에게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꼴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소름 끼치게 만들더군요. 무엇보다 도대체 강효정이 왜 내게 접근한 건지 그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결국 강효정에게 연락해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왜 그랬냐니? 애아빠가 똑같은데 그럼 진우랑 도연이는 형제잖아. 같이 키우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우리 진우는 아빠를 잘 못 보니까 섭섭해하는 것 같고 해서 성진 씨 근처로 온 것도 있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 나 더 욕심 없어. 그냥 너는 본처하고 나는 여기서 조용히 지낼게. 지금처럼 아이들도 자주 만나게 해주고. 어때? 라는데 그 해맑은 목소리가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이어야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하죠. 이 여자는 제대로 미친 여자였고 더 이상 엮이면 큰일 나겠구나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뒤집어졌고 시댁에 전화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남편은 잘못했다 봐달라 빌었지만 저는 지체 없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빌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 여자는 미친 여자라면서 그런 여자한테 당해서 이혼하고 싶지 않대요. 그 여자랑도 관계를 끝내고 이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여자에게서 도망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 여자에게서 도망을 쳐야 되나요? 도망을 치고 싶으면 남편놈 혼자서 도망치던지요. 그리고 어쨌든 진우가 지 새끼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이 거짓말을 그토록 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 몰래 그런 이중생활을 했다는 걸 눈꼽만치도 몰랐거든요. 제가 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남편도 정말 철저했던 거죠. 저를 속이는데 그토록 철저했던 그 남자를 앞으로 어떻게 더 믿고 살겠나요? 저희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끝난 거죠.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돌아섰고 이혼밖에 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어쩌면 강유정 그 여자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기 위해 저한테 접근하고 저희 집을 뒤집어 놓은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요,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배신하고 연기했던 그 남자와 한 이불을 덮고 살 수 없었고 또 이 미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 여자랑도 모든 관계를 끝내고 싶었고요. 그 여자가 저희 아들을 알고 이 상황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고수했고 위자료와 양육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남편이나 시댁과의 연락은 철저히 피했죠. 결국 남편은 제가 뜻을 바꾸지 않자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하더라도 강효정 그 여자와는 상종도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라고 그 미친 여자랑 살림을 차리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말았죠. 그런데 강효정의 진짜 목적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분란을 일으켜 저 이혼시키고 자기가 제 남편을 차지할 요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 남편은 저랑 이혼하든 안 하든 강효정하고는 절대 재혼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나오니 그 얘기를 들은 강효정은 미쳐 날뛰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시댁에 찾아가 성진 씨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 아이가 최 씨 집안 핏줄이다라고 소리치며 자살 소동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난리부르스를 친 건지 아파트 단지가 뒤집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더군요.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나고요. 한바탕의 난리와 여러 사건 끝에 강효정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 치료 결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빠인 남편은 결국 진우를 데려온 모양이고 차마 핏줄을 내치지 못한 시부모님께서 현재 그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더군요. 막말로 남편이 저지른 짓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상처를 받은 거죠. 남편은 뒤늦게 자기 행동을 너무나 후회한다면서 처절하게 후회하고 술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일로 전화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시부모님도 끊어냈습니다. 본인이 저 속이고 바람 피우고 외도한 여자가 임신하니 돈 주고 애 지우라고 하고 그런 소름 끼치는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게 더 어이없더라고요. 그는 여러 일의 여파로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고 망가진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산다고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고 제가 알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환상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연히 저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밤을 새며 슬퍼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이 일을 제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었겠나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그 상간녀가 임신을 한 것도 또 그 상간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접근한 것도 제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불의의 사고처럼 그냥 저에게 일어난 사고일 뿐인 거죠.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돌봐야 할 저의 소중한 아이도 있었기에 계속 신세한탄하며 분해하고 괴로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미친 인간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정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여자였고 저희 남편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었잖아요. 막말로 나중에 눈 뒤집혀서 저나 저희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전에 알게 된 거,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깨끗이 끝을 낸 게 차라리 다행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건 강효정이랑 지낼 때 그 여자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그토록 문제가 있었다면 티가 났을 텐데 그저 저에게는 상냥하고 착한 동네 언니일 뿐이었거든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긴 하네요. 남편과 그려나가던 제 결혼 생활이라는 동화는 찢겨져 버렸지만요. 이제는 제 아들 도연이와 저 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나가려 합니다. 더 이상 예쁘고 따뜻한 색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진실된 색으로 말이죠.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나갈 제 앞날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